하세요. 올해 29살이고 몇 달 뒤 결혼을 앞두고 있던 여자입니다. 다만 지금은 결혼을 취소하고 파혼을 하게 되었네요. 저와 결혼할 예비 신랑이었던 남자친구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연애 1년, 짧은 기간이지만 저에게 맞춰주고 저를 지극정성으로 아껴주는 모습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이 남자의 청혼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정말 저에게 헌신적이었어요. 파혼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사실 속으로는 이 남자가 진짜 잘못한 게 있나? 하는 생각도 몇 번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연애하면서 저에게 참 잘했어요. 저도 연애 경험이 아예 없던 것이 아니라 전에 만나던 사람들과 비교될 정도로 저에게 지극정성인 모습이 신기해서 오빠 같은 사람은 처음이라고 물으며 제가 그렇게 잘해줄 정도로 좋은 거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예비 신랑은 저에게 자기가 저를 좋아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자기는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하는 걸 보고 잘한 게 있어서 더 그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한 것처럼 예비 신랑은 부모님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강한 사람이었어요. 두 분이 사이가 좋다는 걸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으니까요. 결혼을 약속하기 전인 연애하던 시절에도 저에게 두 분을 직접 만나게 해주고 싶다고 몇 번이나 말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연애를 하던 시절이라 부모님까지 만난다는 건 부담이 되어서 거절했는데 결혼을 약속한 뒤로는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만나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예비 시부모님이 될 두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두 분을 처음 뵈었을 때는 예비 신랑이 한 마리 과장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두 사람 사이가 좋았습니다. 매일 집에서 같이 시간을 보낼 텐데도 뭐가 그리 좋으신지 두 분은 잠시도 떨어져 계시지 않았어요. 적당히 거리감 두고 어쩔 때는 두 사람이 정말 서로 좋아서 같이 사는 게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행동하시는 우리 부모님들과는 조금 달라 보였어요. 무작정 보기 좋다고만 말하기는 애매할 정도로 그 표현들이 너무 과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저도 같이 있는 자리인데다가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도 저는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처음 만남이다 보니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가 오고 가게 되었고 그때가 돼서야 저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우리 아들과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냐고 하는 질문에 제가 느낀 그대로 거짓 하나 보태지 않고 말씀드렸어요. 저를 너무 아껴주는 모습이 좋았다. 예비 신랑이 평소에도 두 분 이야기를 꺼내며 두 분께 배웠다고 말을 하고는 했는데 이렇게 직접 뵈고 나니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단 걸 알았다. 이런 말 하면서 적당히 예비 시부모님께 아부도 조금 섞었고요. 두 분도 제 대답에 흡족하셨는지 환하게 웃으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예비 시부모님과의 첫 만남은 어려움 없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한 건 그 뒤로 약간씩 변하기 시작한 예비 신랑의 태도였습니다. 둘이서 하는 데이트에 자기 부모님들을 자꾸 부르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저랑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보러 다닐 때마다 자기 부모님은 여태껏 이런 거 누리지 못하고 살아오셨다는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면서요. 저는 솔직히 예비 시부모님하고 같이 데이트를 하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었고 불편하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보는 거 다 좋고 그걸 부모님께도 똑같이 경험시켜주고 싶은 마음도 100번 이해는 하겠는데 저 좀 빼고 따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두 분이 저를 좋게 보셨다고 한들 예비 며느리와 예비 시부모의 관계잖아요. 제가 작정하고 나쁜 관계로 끌고 갈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적당히 거리감 두고 지내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비 신랑은 자꾸 둘만의 시간에 자기 부모님을 함께 부르고 싶어하는 모습밖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도 꽤 오랜 기간을 참아왔고 예비 시부모님과 강제로 커플 데이트를 몇 번이나 보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다가는 결혼 전까지도 계속 예비 시부모님과 함께 데이트를 해야 할 것만 같고 결혼 후에도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비 신랑에게 이런 식의 만남은 저도 조금 부담스럽고 같이 만나는 자리는 좋지만 조금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했습니다. 예비 신랑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겁게 입을 열며 예비 시부모님의 과거를 제게 말해줬습니다. 두 분이 젊을 적에 아직 결혼도 하기 전에 첫째인 예비 신랑의 오빠를 가지게 되었다네요.
준비가 안 된 두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혼식도 못 올리고 그렇게 허겁지겁 살림을 차리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버님도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시게 되고 조금 숨을 돌릴 정도가 되던 시점에 둘째인 지금의 예비 신랑을 갖게 되었다고 하네요. 두 아이 키우기에는 조금 부족한 벌이었기 때문에 정말 두 분의 청춘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까지 두 자식들을 키워내셨다고 합니다. 거기까지만 들으면 예비 시부모님들 정말 존경받아야 할 정도로 좋으신 분들도 많고, 자식들이 부모님 이렇게 챙겨주는 것만 봐도 자식 농사도 성공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자식들 때문에 많은 걸 포기하셨다고 한들 그걸 저까지 나서서 체험하게 해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제가 결혼을 약속한 사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아직 가족의 일원이 된 것도 아니잖아요. 연애 기간이 짧았던 만큼 저도 예비 신랑과 둘이서 보내는 시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다 싶었고, 그 시간을 예비 시부모님이 되었든 저희 부모님이 되었든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았어요. 예비 신랑에게는 그런 부분을 설명해 줬습니다. 아쉬워하는 눈치였지만 제 말에 틀린 말이 없으니 제 뜻에 따르겠다 하더라고요. 그 뒤부터는 예비 시부모님 없이 둘이서 결혼 준비해가며 여러 가지 추억을 쌓았습니다. 진작 말하면 쉬울 걸 뭘 고민하고 있었나 싶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정말 아무런 사건 사고 없었고 이대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던 와중에 예비 신랑이 오랜만에 시부모님과 함께 자리를 마련했더라고요. 저도 별다른 마음 없이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더 이상 예비 시부모님이 우리 데이트에 같이 나오시지 않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비 시부모님이 충격적인 발표를 하더군요. 예비 신랑과의 데이트를 함께 즐기는 걸 훨씬 더 초월한 말도 안 되는 사안을 마치 그렇게 할 것이라고 통보하듯이 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예식장을 좀 더 큰 사이즈로 알아보라는 말을 하시기에 어차피 인원 제한 때문에 하객을 무작정 많이 부르시지 못할 텐데 왜 그렇게 하객 욕심을 내시는 거지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하객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시더라고요. 두 분은 저희 결혼식에서 두 분의 결혼식까지 같이 올리고 싶다는 충격적인 말을 해오셨습니다. 말 그대로 합동 결혼식을 하자는 거예요. 두 분이 여태껏 결혼식 한 번 올리지 못한 한을 풀어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결혼식 못 올린 거 평생의 한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리마인드 웨딩으로 한 번 더 식을 올리시는 부부가 요즘 많다고 들었는데 당연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그걸 제 결혼식 날 하겠다는 건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객으로 친척이나 지인들까지 다 올 텐데 온 김에 한 번에 해버리는 게 좋지 않냐고 하시는데 도무지 저에게는 그게 설득처럼 들리지 않고 억지를 부린다는 느낌을 받게 하더군요. 옆에서 예비 신랑은 한술 더 떠서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마냥 저한테 그렇게 해줄 거지? 하면서 기대하는 눈빛을 보내고 있고, 또 다른 효자인 아주버님도 따라오셔서는 저보고 꼭 그렇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상식이 있다면 제가 거부감 느끼는 게 당연한 일일 텐데 거기에 온 가족이 나서서 왜 이해를 못 해주느냐는 듯이 저를 오히려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으니 아주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더라고요. 점점 열불이 나기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저도 폭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아직 안 한 아주버님에게는 그렇게 하고 싶으면 네 결혼식 날 해드려라. 나는 내 결혼식 날 죽어도 못하겠다라고 말해줬습니다. 이미 질러버린 이상 예비 시부모님께도 아무 말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두 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는지는 두 분 아들한테 몇 번이고 들어서 잘 알고 있다. 그래도 이건 너무 경우가 아닌 것 같다. 하객을 이유로 우리 결혼식에서 두 분이 식을 올리는 것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두 분의 결혼을 축하해줄 분들이라면 두 분이 따로 식을 올린다고 해도 참석해 주실 거고 축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한다. 혼주석에 계셔야 할 분들이 신부 입장할 때 나란히 웨딩드레스 입고 나오는 모습 생각해봐라. 생각만 해도 우습지 않느냐고요. 혼주석에 앉아 계시는 우리 부모님은 또 무슨 잘못이냐? 아무리 그래도 사돈이 될 사람들인데 너무 쉽게 생각한 것 아니시냐고. 할 말 다 떠들고 나니까 저도 더는 할 말이 없고 이제 이 사단이 난 거? 저는 이 결혼 안 해도 그만이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하고 자리를 뛰쳐나왔습니다.
예비 신랑이 헐레벌떡 저를 쫓아나오길래 저한테 사과하러 온 건 줄 알았는데 자기 부모님들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고 화를 내더군요. 그래서 저도 너는 마누라 될 사람한테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말하고 뺨싸다귀를 한 대 올려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나던지 그 자리에서 묵었던 우라가 한 번에 날아가 버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너도 잘못 생각하는 거라고 정신머리 똑바로 박혀있는 놈이면 나서서 니네 부모님 결혼식을 네 결혼할 때 하자고 하는 거 아니라고. 하객들이 우리며 너네 부모님이며 얼마나 우습게 보겠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정 두 분이 결혼식 못 올린 게 한이 되고 자식들인 니들한테도 한이 되었으면 어떻게든 따로 해드리는 게 맞는 거지. 돈 몇 푼 아껴보려고 니들 결혼식에 니네 부모님 결혼식을 끼얹는 게 말이나 되냐고. 니들이야말로 진짜 불효자가 아니냐고 소리를 박박 질렀어요. 그 사단이 났으니 결국 저는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웃기는 사실은 제가 그렇게 소리치고 간 상황에서 예비시 부모님은 뭐라도 크게 깨달으신 건지 저를 엄청 마음에 들어 하셨다고 하네요. 제 똑부러진 모습이 엄청 마음에 드셨다고 하네요. 합동결혼식이고 뭐고 다 안 할 테니 제발 우리 아들과 결혼해달라고 연락을 해오셨어요. 하지만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야 남편 될 사람이 효자인 건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고쳐 써먹지도 못할 천하의 머저리인 건 몰랐다고요. 멍청한 건 무슨 수를 써도 못 고친다고 제가 다른 건 참아도 멍청한 사람하고는 같이 살 생각이 없다고 거절했어요. 결국 그렇게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연애하는 1년간 좋은 기억도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연애를 짧게 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쓸데없이 더 시간 낭비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전 예비 신랑도 잘 지냈으면 좋겠고 그 부모님들도 계속 화목한 가정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앞으로 2번 다시 엮이지만 않는다면 좋은 사람이고 좋은 분들이란 사실은 변함이 없으니까요.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 화목한 가정 이루길 기원합니다.